오늘은 귀족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귀족 보형물 수술이란 무엇인가요? 이게 귀족 수술만큼 말하기 어려운 수술이 없어요. 영어로 하면 조금 더 편해지는데요. 파라네이잘 오그멘테이션이에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코 옆을 올려준다는 뜻인데 그 얘기의 핵심적인 건 그래요. 그냥 우리말로 하면 팔자주름에 보형물을 넣어준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고텍스도 많이 넣는데 요즘에는 실리콘을 주로 넣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 옆에 필러가 아닌 실리콘 보형물을 넣어주는 수술을 하고, 절개 어디로 째냐면 입 안으로 절개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콧구멍 안으로 절개가 들어가기도 해요. 어느 쪽을 선택하든지는 선생님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건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을 드리면서 이후에 설명을 드릴게요. 귀족 수술 부작용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귀족 수술을 얘기하기 전에 아까 제가 좀 애매한 면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부작용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좋은 효과를 주는 부분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호불호가 엄청나게 갈리는 수술이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제일 흔한 부작용은 1번 효과 없다가 많아요. 사실은 효과 없다라는 거는 수술 전에 진단이 조금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윗입술의 감각이 떨어질 수 있어요. 물론 이건 수술이 잘 됐나 뭐 안 됐나를 따지기 전에 윗입술 감각이 일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간혹 뭐 영구히 떨어질 수도 있는데 윗입술의 전체가 떨어지진 않고 아주 일부분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도 있고 있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고요. 세 번째가 인중이 길어 보이는 거예요. 인중이 길어 보인다를 다른 말로 하면 원숭이상이 돼요. 이게 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중이 아예 긴 분들에게는 잘 권하지 않아요. 근데 간혹 저는 잘 안 하지만 인중 축소 수술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과하게 하면 약간 좋아질 수는 있는 여지는 있는데 잘 보세요. 인중은 여기를 축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원숭이상이 오는 부위는 여기란 말이에요. 약간 부위가 틀려요. 인중을 아무리 올려도 여기가 올라가진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원숭이상이라는 게 여기보다는 이 옆이 팔자주름 아래의 홍순 주변 여기 길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할 말이 없어서 그냥 인중이 늘어났다고 얘기하는 거지, 정확하게 말하면 윗입술 길이가 다 늘어나는 거예요. 이 가운데를 인중이라고 하잖아요. 윗입술 길이 전체가 늘어나는 건데 그럴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거기에 대한 진단이 필요해요. 네 번째는 비대칭이에요. 좌우가 다르다는데 이게 뭐랑 관련이 있냐면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말을 하면서 움직이니까 실리콘이 하나는 위에 하나는 밑으로 가는 경우가 흔하고요. 이걸 환자분들이 느껴요. 선생님 저는 여기에 있더라고요. 하나는 밑에 있어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충분하게 해야 되고, 그러면 귀족 수술의 효과에 대해서 한마디로 말하면 귀족 수술의 별명이 미니 양악이에요. 양악은 아닌데 양악만큼 효과를 줄 수도 있다고 해서 붙여진 별명이거든요. 근데 일부 타당해요. 제가 부작용 얘기를 엄청나게 많이 드렸잖아요. 그런데 귀족 수술에 대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넣었다 뺐다가 한 5번 한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말 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부작용 많은 수술을 왜 여러 번 하셨어요? 효과가 너무 좋아서요. 약간 잘생긴 나쁜 남자 약간 이런 겁니다. 효과는 너무 좋은데 부작용도 많은. 이걸 내가 감내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웬만하면 필러를 한번 해보고 나서 귀족 수술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필러로도 약간의 원숭이상의 느낌은 오거든요, 사실은. 그런 걸 먼저 겪어보시고 나는 이 팔자에 대해서 뭔가 해결하는 게 꼭 필요하다. 그때 귀족을 하는 게 저는 순리에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귀족 제거 수술을 하게 되면 그 자리가 푹 꺼지나요? 흔히들 엄청나게 많이 고민하는데 사실은 별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귀족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뼈에 있는 골막을 들어주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게 약간 살짝 뜨게 돼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귀족 실리콘을 제거하더라도 이 떠있는 평면이 일정 부분 유지되기 때문에 이미 늘어난 살이잖아요. 그래서
처음처럼 쏙 들어가고 그런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빼고 나서 외모가 망할 걸 걱정하지만 생각보다 제거 후에 망했다? 잘 없습니다. 팔자주름 수술과 귀족 수술이 다른가요? 팔자주름이란 거는 사실은 우리는 주름이라 그래서 꼭 노화로 생각하지만 대부분은 잇몸이 돌출되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이 들어서 왔다. 그러면 뭐 젊어서 왔으면 팔자주름에 필러도 맞고 할 수 있겠지만 나이 들어서 오면 대부분은 절개안면 거상하고 연결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담하시는 선생님의 어떤 인생관이라든지 수술 철학 이런 거하고도 많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팔자주름을 기본적으로 해결하는 수술은 만약 효과가 더 큰 걸 얘기한다면 어떨 때는 절개안면 거상이 되고 어떨 때는 필러나 귀족 수술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귀족 수술 보형물의 제거 기간이 있을까요? 귀족 수술 보형물의 제거 가능 기간은 없어요. 그런데 귀족 수술에 나사로 고정하는 경우가 생겨요. 입안으로 했을 때. 이때는 원칙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 사이가 제일 좋아요. 그러나 제가 간혹 뭐 8년, 10년 된 것도 해보거든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 나사가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제거 안 될 수도 있다고 설명은 늘 해요. 그런데 제거되는 경우가 많아요. 돌려서 나사가 잘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